컷 문제 모음이에요. 1분 컷. 그러니까 진짜 기본 문제들. 교평수에 있는 문제들인데 교평수가 지금 자꾸 길다 보니까 풀 때 좀 부담스럽죠? 그쵸? 좀 양이 많으니까 1회독 하는데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유형별로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세부적으로 한두 문제씩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싹 다 풀어도 아마 문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 잡는 용도예요. 문제는 이게 1분 컷이 누구를 기준으로 1분 컷이냐면은 저기 어느 정도 상위권, 체계가 다 잡혔다, 그런 친구들 기준으로 얘네가 1분에 하나씩 풀려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이 한 문제당 1분에 풀기는 좀 힘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몇 개 안 돼요. 지금 수원이 아마 한 75문제인가 그렇고요. 수원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수토 다 합쳐서 90문제인가 아마 그렇고요. 확통이 지금 조금 많아요. 지금 확통 오랫동안 안 본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90 몇 문제더라? 93문제. 그렇죠. 확통이 93문제.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대충 한 255문제 좀 넘어요. 한 260문제 조금 안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체계가 거의 다 잡혀요. 그리고 나서 교평수를 보면은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어차피 유형 분류 체계는 지금 우리가 빈출력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유형 체계예요. 괜찮죠? 가뿐하게 한 번씩 정리해서 들어가 주면 좋아요. 숙제. 목표는 뭐라고요? 1분 컷이 될 때까지 정리하는 거야. 1분 컷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뒤로 진도 나가 봅시다. 자, 지난번에 나갔었던 데가 딱 접선의 방정식까지였고요. 접선의 방정식 어디까지 나갔더라? 나 프린트 어디다 놨지? 여기 있다. 접선의 방정식에 유형 7번까지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나가는 건 요 바로 뒤에 있는 거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접한다 라는 용어 해석이야. 그러니까 두 함수가 접할 때요. 두 함수가 접할 때의 문제풀이에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함수가 y는 fx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둘이 한 점에서 딱 접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접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접선이고 뭐가 똑같아요. 접하면은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이 접점이 나와 있어도 상관없고요.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를 잡으면 돼요. 괜찮죠? 자, 방식은 어떻게 해요? 두 지점에서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두 지점에서 함수값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아무래도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까지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면 F와 G에 합쳐서 미지수가 총 두 개가 등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접점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둘 중에 미지수가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가 미지수가 추가되건 말건 어쨌거나 두 개의 미지수로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간단하게 86번 한번만 해볼게요. 86번 이거 하나 먼저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자, 1,f1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그죠? g에다가 1 집어넣은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둘 다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푼 친구들은 뭐 다른 것도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답은 다 나왔네요. 자, 답은 12 되겠죠. 자, 어떻게? 첫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똑같고요. 그냥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a 빼기 2a 플러스 b. 그게 1 집어넣은 a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되겠고 a 지워주면은 다 우변으로 넘길까요?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빵.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거 미분해 주면은 3x제곱 2ax 빼기 2a가 되겠고 얘는 미분하면 a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지금 똑같은 상태네요. 그쵸? 뭐야 그냥 a가 3이네. 그쵸? a는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6 빼기 b 플러스 1이 빵이니까 b는 또 7로 나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10b 되겠네요.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저기 89번은 저거 스텝 2로 써요. 89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풀기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9번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저기 케이스로 놓고 오면 뭐 아닌가? 그냥 뭐 넘어가서 계산하지 뭐. 자, 원래는 그래프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뭐 보이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냥 앞에다가 그려봤어요. 적당히. 저 그래프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린 거예요.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이런 89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간층이 오히려 더 점수대가 내려가고요. 상위권들은 오히려 점수대가 올라갔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일단 핵심 포인트는 어디예요? 첫 번째 0,0에서 접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점 A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수직이더라. 그렇죠.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주어진 식은 이거. 자, 1번 먼저 정리해서 K와 B의 관계를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이용해서 남은 관계를 한번 성립시켜보면은 A제곱의 최소값이 뭐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번, 2번을 다 정리해도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만 한번 좀 가볼게요. 1번 조건. 1번. 원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자, 뭐 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접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은 얘에다가 0 집어넣은 거랑 얘에다 0 집어넣은 게 똑같고요. 그쵸? 아, x는 0에서 접한다. 그죠? 직선이건 뭐건 어차피 다 성립해요. 위에다가 0 집어넣은 거. 아이, 편의상 얘를 갖다가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0은 g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0과 g'0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f0, 아니 어차피 0 나와요. g0 어차피 0 나와요. 아이, 괜히 했는데? 그쵸? 쓸데없는 정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0은 뭐예요? 미분에서 0 집어넣었으니까 fx 미분한식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죠.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었으면 그냥 b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미분해보면은 k만 나오죠.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접한다라는 거는 b와 k가 똑같다 라는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못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뭐예요? 아, 이거 2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2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2번은 맞나? 미안해, 순서로 바꿀게. 저기 A점을 뽑아내는 게 2번이고요 수직 관계를 쓰는 게 3번이에요 괜찮죠? 이거 좀 구분할게요. 하나로 그냥 보려고 그랬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2번 A점의 좌표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점의 좌표를 뽑아내려면 당연히 fx랑 gx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쵸? 아, 그러면은 fx와 gx의 근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점의 좌표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gx는 kx지만 아까 전에 뽑아놓은 요거 때문에 얘를 그냥 b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양변에 나오는 bx가 지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을 껐을 때 x 마이너스 a가 빵이라서 교점 좌표는 0과 a 두 개가 나옵니다. 0은 어차피 지금 중근으로 나오고 있죠. 중근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0,0 얘기하는 거라서 결론은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a의 x좌표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a,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y좌표를 구해주면은 되나?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저 기울기가 수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 두 기울기가 직각이다. 좀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직선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OA 직선과 L 직선이 직각이다 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직각을 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괜찮죠?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수식적으로 할게. 자, 그러면은 한 줄만 더 써볼게. OA의 기울기. OA 기울기? Y좌표 알아야 되나? 아니, 어차피 F'0이에요. 괜찮네. 그쵸? F'0. 뭐 G'0으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L직선의 기울기. 얘 L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A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쵸? 아, A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이게 얼마나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네. 자, 좀만 더 해볼게요. 파이팅. 해석은 이게 전부 답니다. 내용 이해될까? 아니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고? 어디가 안 가? 마지막 3번? 3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지. 그렇지, 직각. 네. 함수에서 기울기가 네. 직각인 거는 네. 수익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OA 직선 기울기 구해주고 L 직선 기울기 구해주면 되죠. 저거 두 개를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2 나오는 직각이니까. 그렇죠. 저 OA 직선하고 L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거니까. 네. 그럼 OA 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요? 5의 직선. 그 5의 아니, OA 직선의 기울기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OA의 직선의 기울기,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아, 네. 그쵸? 그러니까 OA 직선의 기울기를 F'0이라고 잡은 거예요. 네. 그럼 L 직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 그치. 그러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네. 저거 이제 전개해서 수식적으로 정리해줘야지. 네. 화이팅! 나봐. 와, 이걸 맞추다니. 많이 피곤하지? 껌 줄까? 맛있는 껌. 전 이해돼요? 알았어. 화장실 갔다 올래? 응? 알았어. 이제 잠 깨고 해볼게. 알았어. 이게 잘 될까? 너무 쉽지? 응? F'A가 이거 아니지. 이거를 지금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건데, 저기 BX 미분했는데 B는 어디 갔어? 오케이. 구했어? 아. 내용은 이해 잘 되지? 오케이. 얘 잘했어요. 자, 그래서 식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나왔어요. 좀 더 나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될까? 오케이. 너무 쉽지. 미안.
왜? 아, 이걸 못 봤어요. 아쉬워. 이따가 잠깐 얘기 좀 더 해볼게. 저기까지 내용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알았어, 미안해. 말 안 걸게. 자, 그래서 식을 지금 어디까지 정리를 했냐? 요거 3번까지 지금 정리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F'0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거 F 미분한 거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B라고 쓰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F' 한 거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B, B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쵸? B 마이너스 A 제곱.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A 제곱, 얘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랬을 때 A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지금 다 썼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뽑고 나서 답이 잘 안 나와요. B 곱하기 B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의 결론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 자, 수능 끝날 때까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 최대 최소가 나왔다. 여러 가지 있는데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죠? 꼭지점과 양끝값 이용해서 가는 거. 괜찮죠? 2번. 1번이 안 통한다 그러면 2번 가는 거예요. 2번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 극점과 양끝값이에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얘 2번이랑 똑같은 거 이해돼요? 둘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2차 함수 버전이 그냥 얘예요. 2차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분을 안 쓰고도 극점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음 함수 중에서는. 자, 어쨌거나 둘이 한 통속. 결론은 아니 근데 왜 따로 쓴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원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나오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 먼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극점과 양극값.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꼭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 왜? 산술기하평균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거의 못 풀어요. 진짜로. 미리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안 되네? 그럼 산술기하평균인가? 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잘 나와요. 괜찮아요? 실제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산술기하평균이 너무 쉽게 나와요. 진짜로. 오케이. 자, 왠지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국 A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만 남겨봐봐요. 그럼 A제곱만 남기면 B를 넘겼다고 칩시다. 어차피 B는 K랑 똑같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쵸? B는 똑같이 K랑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B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A제곱만 남기겠다고 해서 얘 우변 넘기고 얘 좌변으로 넘겨보면은 B 플러스 B분의 1이 A제곱으로 나와요. 그럼 A제곱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 자체가 B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져요. 괜찮죠? 자, 그러면 곱이 항상 1로 일정하잖아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뭐예요? 산술평균 더한 거 절반, 기하평균 곱한 거 루트. 뭐예요? 등차중앙, 등비중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술기하평균은. 근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어때요? 무조건 큰 거예요. 이게 안 클 수가 없어요.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왜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지 이유를 한 번만 살짝 얘기해 볼게요. 자,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한자어로 산술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은 더 센 평균이에요. 더 센 평균. 합의 평균. 우리가 늘상 쓰는 평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2개 갖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8개 갖고 있어요. 아우, 둘이 똑같이 나눠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더해버린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쵸? 2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얘는 그냥 곱셈 평균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평균 내는 게 아니고 곱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내가 과자 2개 갖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8개 갖고 있어요. 평균 내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곱하고 시작하는 거야. 2번 곱했죠. 원상태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2번 거듭 제곱한 거니까 거듭 제곱 근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평균이 몇 개? 5개요. 얘는 평균이 몇 개? 4개예요. 잠깐만, 2개랑 8개를 평균 냈는데 어떻게 4개가 나오지? 하나 어디 갔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기하평균은 우리가 따지는 물리적인 평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얘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놓고 보면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 더 크구나. 자,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개수가 자연수계 아니다. 양수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사용 가능한 경우는 A와 B가 둘 다 양수인 경우밖에 못 써요. 왜?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남이고 루트 대부가 음수가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못 씁니다. 못 써요.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등호 조건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등호가 나오지? 아니, 애초부터 둘이 4개, 4개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산술 평균으로 가도 4개 나오고요. 기하 평균으로 가도 4개 나와요. 그렇죠? 아니, 당연한 얘기예요. 애초부터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평균 냈을 때 무슨 방법을 해도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A와 B가 맨 처음부터 같이 갖고 있을 때, 그렇죠? 똑같은 거 갖고 있을 때는 평균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증명을 수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들어가냐? 수학 하에서도 어떠냐면 왼쪽으로 다 넘겨요.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2분의 루트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빼기 2배의 루트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얘는 B니까 루트 B 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실수 빼기 실수니까 얘는 실수인데 제곱한다고 음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A랑 B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하에서 했었던 절대부등식 증명이에요. 절대부등식 증명. 근데 뭐 별로 기억 안 해도 상관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얘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면 케이스가 딱 2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합이 일정한 경우에 곱의 최대값. 왜냐면 이 값이 만약에 일정하게 나오면은 곱한 값은 최대 여기까지 나오더라. 괜찮죠? 그래서 합이 일정한 경우에 곱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를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곱한 값이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할 때라면은 합의 최소를 구하기도 합니다. 합이 일정하지 않으면 곱의 최대 못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너무 분석하지 마요. 진짜로 꽤 많이 어려운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둘 중에 하나라도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경우 아니면 안 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요 내용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써요. 얘밖에 안 씁니다. 얘밖에 안 써요. 곱한 게 일정하면은 최소를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때 솔직히 20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면은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합의 최소값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합의 최소값은 2루트 AB보다 커났다. 이걸 많이 써요. 괜찮죠? 자, 그래서 식을 마저 정리해 봅시다. 아, 얘는 둘이 B랑 B 플러스 B분의 둘이 곱하면 1이죠?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얘는 최소값이 2루트 AB. 그래서 2가 최소예요. 괜찮죠? 그래서 B제곱은 최소값 2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괜찮죠? 산소유기압 평균은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최대 최소 나왔다. 머릿속에서 산소유기압 평균을 일단 떠올려 봐야 돼요. 셋 중에 하나 아니면 절대 안 나와요. 수능 끝날 때까지. 셋 중에 하나 하면. 괜찮죠? 진짜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증가 감소. 자, 올해 9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증가 감소. 그죠? 객관식 아니다. 뭐라 그러더라? 그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지금 13번. 어렵다기보다는 제일 많이 못 풀었어요. 왜냐면은 실근의 위치 판정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근의 위치 판정. 알았어. 난 넘어갈게. 미안해.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은 도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가 있을 텐데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증가 감소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증가랑 감소랑 둘 다 해석하기는 좀 그러니까 증가 함수만 먼저 해석해 볼게요. 일부러 실수 전체에서 증가는 그냥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 함수로 해석을 해봅시다.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특정한 값만 증가지 감소인지는 뭐 따로 판단해도 돼요. 자, 증가 함수의 원래 정의는 뭘까요? 증가 함수의 원래 정의는? 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자, 수능 끝날 때까지 이게 정의예요. 많이 봤죠? 확통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맨날 나오죠? 그렇죠? 함수 개수할 때 되게 자주 나옵니다. 증가함수 정의는 얘만 정의예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에다가 활용한다라는 거는 도함수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구간에서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 증가함수들의 어떤 특징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증가함수는 죄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점을 보더라도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들이 전부 다 양수로 나오더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아, 얘가 다시 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만 넣고 본다면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면은 그러면 다 증가함수냐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맞는데 꼭 얘만 증가함수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x세제곱이라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2차 함수로 나오죠. 이거 미분에서 본 도함수 f'x는 3x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3x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다 양수로만 나와요? 아니죠. 얘는 0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0 지점에서 기울기가 빵 나요. 실제로 그래요? 맞잖아요.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빵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얘로 보면은 이거 그럼 증가함수가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기울기가 0이 있잖아요. 이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얘가 정의예요? 증가함수 정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증가함수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얘가 정의예요. 증가함수 정의는. 그러니까 얘에 부합하면은 증가함수인 거고 얘 부합 안 하면 증가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얘 뭐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냥 야매예요, 야매. 괜찮나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애들만. 엄밀한 거는 다 이걸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빵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럼 얘가 0인 지점에서 진짜로 증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극한을 한번 구해봤어요. 우극한. 물론 극한값은 0이에요. 0으로 수렴하니까. 그죠? 수렴값으로 보니까. 근데 만약에 수렴값이 아닌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을 놓고 본다면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괜찮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x가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좌극한도 어때요? 좌극한도? 수렴값은 0이 맞아요. 근데 수렴값 말고 왼쪽 점의 위치를 보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0을 기준으로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으니까 아, 얘는 0인 경우조차도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아니, 그러면 얘는 왜 F'0이 0 나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0 나오는 거지? 미분계에서는 정의가 뭐였어요? 기울기 극한이에요. 기울기 극한. 그래서 얘는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 이 우미분계수를 본다 그러면은 원래는 0보다 조금 더 커요. 괜찮아요? 근데 이 기울기의 극한값이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기울기 극한이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보는 거지 원래 0이 아니에요. 괜찮네? 그래서 증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분계수가 0으로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한 번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0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칙상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괜찮네? 그쵸? 아니 0,0과 x, fx 사이에 기울기잖아요. 그 0으로 극한 보내는 거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x 세제곱이야. 괜찮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x 제곱이라서 얘 진짜 엄밀하게 딱 0이 아니면 0이 가까운 거예요? 0이 가까운 거예요. 괜찮죠? 0이 아니에요. 다만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는 수렴값을 0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0에 가까운 0이 아닌 값이에요, 원래는. 괜찮죠? 수렴값은 극한값으로 보니까 그냥 0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다. 그럼 결국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넣어주라는 거예요. 얘도 증가함수 맞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 다 증가함수냐? 아니,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상수함수예요. 그럼 얘는 도함수가 뭐예요? 죄다 0 나오죠. 괜찮아요? 그럼 얘도 0보다 커 같은데? 그럼 얘도 증가함수예요? 그건 아니죠. 얘는 진짜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넣는다고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 등호를 넣는 취지 자체가 뭐 때문에 넣는 거다? 0 플러스까지만 집어넣느라고 등호를 넣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0으로 수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 상태에 있는 애들만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뭐 개념적인 정리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퀴즈. 자, 구간에서 f'x가 양수이면은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5x. 자, 그 다음에 퀴즈 2.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요. 일정한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 같으면은 fx는 증가한다. 5x. 자, 두 개 한번 해볼게요. 호이? 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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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오케이. 봤지.
아, 오케이. 와, 이것도 왜 박빙이지? 잠깐. 여기 지금 맞다가 5명, 틀리다가 4명 이렇게 됐고요. 잠깐만. 퀴즈 이번도 다시 한번 볼게. 아우, 그래도 이거는 좀 몰렸네요. 2대7. 2대7. 아, 이거 왜 박빙이야? 아, 이거 박빙이면 안 돼. 얘 맞아요. 아, 이거 틀렸고요. 괜찮아요? 자, 이게 왜 맞을까요? 기울기가 전부 양수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 함수라는 말이 일단 좀 빠지긴 했는데, 미분 가능 함수에서 그 구간에서 계속 기울기가 다 양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점을 잡더라도 얘는 기울기가 다 양수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걔는 증가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증가해요. 그렇죠? 기울기 양수는 무조건 증가해요. 자, 문제는 얘는 기울기가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0 이상.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증가 맞잖아. 근데 기울기가 0 이상인 경우는 상수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명제잖아요.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증가냐,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증가냐. 이걸 만족하는 건 증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양수인데. 그렇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거는 기울기가 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다시 보면은 미분 가능 함수만 일단 놓고 볼게요. 미분 가능 함수 놓고 보면은 증가 함수면은 기울기 양수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면 증가 함수인 거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증가 함수면은 f'(x가 0 이상인 거, 기울기가 0 이상이면 증가 함수인 거,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립니다. 괜찮나요? 딱 요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무조건 다 증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학 원서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갖다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증가함수.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 엄밀한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돼요. 괜찮죠? 지금 딱 안 되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상수함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는 상수함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걔 빼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다 3, 4차 함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등호 넣어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상수함수가 튀어나온다. 솔직히 상수함수 나올만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 나오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상수함수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를 갖다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들어가자. 자, 그러면은 90번 한 번만 해볼게요. 90번 직접 한 번만 풀어봅시다. 상수함수만 아니면은 등호는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90번에서 감수함수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 풀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완벽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도함수 이차함수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아우, 다 음수로만 넣어야 돼.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되나? 좀 큰 지장 없겠죠. 어차피 판별식으로 가면 되니까. 좀 헷갈리고 있나? 얘를 읽으면 얘를 판별식을 써서 정리를 하고 이게 과거예요. 안 되죠. 왜냐면은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진다라는 거는 양수인 애들과 음수인 애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증가랑 감소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안 나와야 돼요. 오케이. B 프라임이라고 그랬는데 4A씨를 하면 어떡해? 짝수식을 썼는데 4A씨를 하면 어떡해? B제곱 마이너스 4A씨를 하거나 그렇지. 얘 36 빼기 이걸로 가거나 아니면 얘를 4를 안 곱했거나 오케이? 이게 통째로 상수항이라서 다 곱해야 돼. 오케이. 오잉. 자자자자자. 아니 풀리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증간지 감소인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기울기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얘는 물론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가 만약에 양수로 나왔다. A가 양수로 나왔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쵸? 아래로 볼록이면 실수 전체에서 0 이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최대값이 안 나오잖아요. 무한대까지 올라가니까. 그쵸? 그래서 A가 양수면 일단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A가 0이면 또 안 됩니다. 3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3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 0 나오면 안 돼요. 3차 함수라는 언급이 있어요. 당함수 fx 이렇게 나왔으면 A가 빵 나와도 돼요. 그쵸? 3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가 0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럼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으로 나오죠. 자, 이게 전부 0 이하로 나와줘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X축이 위로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은 X축이 얘보다 밑으로 나와도 됩니다. 자, 요게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고요. 요게 판별식이 빵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판별식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최대값 꼭지점에서 y좌표 구해서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죠? 최대값과 판별식은 같은 얘기예요. 알았어. 이거 2차 함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식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 a가 양수인 경우만 일단 놓고 볼게요.
양수인 경우만. 그러면은 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x제곱 그 다음에 a분의 bx.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2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 더했으니까 빼기 곱해서 나갈게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나가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통분하면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와요. 괜찮나요? 이게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를 최고책에서 양수인 경우로 놓고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요게 fx.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네요. 괜찮죠? 자, 이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게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x축이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첫 번째, 최소값 마이너스 4a분의 d가 최소값이죠. 그럼 그게 음수란 얘기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a 양수니까 d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양수겠죠? 괜찮네.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그렇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두 번째,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최소값 자체가 얼마예요? 최소값이 x축상에 존재하니까 빵 나올 거예요. 판별식이 빵인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축이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최소값이 얼마? 0보다 위에 있네요. 최소값은 양수가 됩니다.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d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음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은 x축과 안 만나는구나. 얘는 중근이에요. 괜찮죠? 접하는 거니까 중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참수 최대 최소는 판별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최고책에서가 양수만 봤는데 음수로 나와도 똑같아요.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판별식.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지 마요. 진짜 이 완전 제곱식 세우는 거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이거 밥 먹듯이. 왜? 그래야 대칭축 딱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고, 그래야 판별식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거 안 헷갈린다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나왔다. 그럼 판별식 짝수식으로 쓸게요. 짝수식. 짝수식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 3a 곱하기 a 플러스 2. 자, a가 0보다 작고 나왔다. 그러면 9 빼기 3a 제곱 빼기 6a가 0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약분을 해버리면은 얘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부동 반대로 바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나왔다. 또는 a는 1보다 커 나왔다. 근데 a가 양수면은 안 돼요. 최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나같을 수밖에 없구나. 괜찮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3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양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93번 스텝 2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연리 구간 0부터 A 사이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과 A가 극대극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부터 A 사이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0부터 A 사이에 일단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 구간은 얘보다 넓어도 돼요. 그러니까 0일 때와 A일 때의 기울기는 빵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이건 확실히 이해 될까? 진짜? 알았어, 화이팅. 저기 만약에 풀다가 심심하면 그 1분 컷 문제 풀어도 되니까 교평수 풀어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뭐 1분 컷 문제가 교평수 문제라서 1분 컷 빨리 풀고 또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농담 아니고 수원수 토학통 오늘 아까 나눠준 1분 컷 문제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260문제 정도 되는데 이 260문제 전부 다 1분 컷 할 수 있는 상태면은 3등급 나와요. 진짜로. 아 진짜로? 난 누구랑 얘기하니? 미안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일단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자, 원시함수 입장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fx는 3차 함수인데 별말이 없으면 3차 함수 그래프들 중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봐요. 뭐 정확한 건 나중에 필요하면 더 보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최고측에서가 양수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데 감소 구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극대극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0부터 A 사이에서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쵸? 0부터 A 사이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서 대충 요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0,F0, A,FA 꼭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걸로 해석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럼 뭘로? 도함수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본 9월 모의고사 13번도 도함수 가지고 해석해야지 fx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몰라. 얘 기울기 일단 빵 나오겠고 얘도 기울기 일단 빵 나오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로 나오겠죠. 뭐 식도 저거 미분했으니까 얘는 3x 제곱 빼기 2x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감소한대요. 0 집어넣었을 때 값 A 집어넣었을 때 값, 그 함수값이 지금 기울기인 거예요. 괜찮네? 그게 지금 기울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0부터 A 사이에서는 이 도함수 값이 전부 다 음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2분의 A가 16분의 7이래요. 잠깐 마이너스 2분의 A? 양수네. 그럼 지금 나가 얘기하는 건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a 요게 16분의 7이라는 거야. 아, 나조건 이용해서 일단 a 값을 뽑아낼 수 있겠네. 왜냐면 미지수가 a밖에 없는데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을 뽑아놓고 그 a 값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음수 나온다? 아니,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이 음수 나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최대값만 음수 나오면 돼요. 둘 중에 제일 큰 게 음수가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중간에 다 음수겠죠? 그렇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분만 있다가 두 번째 힌트 좀 갈게요. 잠깐만. 근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지? 이 고민스럽지 않나? 2분의 7은 왜 안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아닌가? 2분의 1이 맞아요. 이렇게. 안 나와? 계산 실수 같은데. 오케이. 뭐야. 1분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갈 거. 제일 먼저 갈 거는 지금 요거예요. 아시피한 나조건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조건을 먼저 봐주면, 아이고, 떨어뜨려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집어넣었으면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게 16분의 7이다. 자, 그러면은 4분의 3 a제곱에서 a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플러스 a는 16분의 7, 마이너스 16분의 7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은 식 정리, 마이너스 16을 곱합시다. 그럼 얘는 4a제곱 빼기 16a 플러스 7은 빵. 그렇죠?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얘는 요거 외에는 지금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7은 빵. 따라서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2분의 1이거나 2분의 7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F4니까 a가 2분의 1일 때 해놓고 4 집어넣어서 답 구하고 2분의 7일 때 해서 또 4 집어넣어서 답 구하고 해도 돼요. 어차피 보기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답은 구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스텝 2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 솔직히 결론만 얘기합시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는 2분의 1이 맞아요. 그럼 2분의 7은 왜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보기에 답이 없어서? 그건 아니겠죠. 그쵸? 2분의 7이 안 되는 이유가 저 가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2분의 1이면 다시 한번 fx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4분의 1x 빼기 1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0부터 a까지 감소를 해야 돼요. 구간 0부터 2분의 1까지 감소를 해야 돼요. 자, 미분에서 본식 3x제곱 빼기 2x 빼기 4분의 1.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가 될 텐데, 이때 0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그쵸? 음수가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f 프라임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얘는 4분의 3 빼기 1 빼기 4분의 1.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최대일 텐데, 둘 다 음수 나오면 그 사이는 다 음수 나오잖아요. 얘는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2분의 7인 경우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fx는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4분의 49x
빼기 1. 그게 0부터 2분의 7까지 감소를 한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나온 식 3x제곱 빼기 2x 빼기 4분의 49. 똑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이체함수.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49니까 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2분의 7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겠죠. 어차피 그 사이에서 다 음수 나오려면 얘만 음수면 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7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얘는 4분의 49의 3배 4분의 147 빼기 7 빼기 4분의 49. 여기서 이거 빼면은 4분의 98이에요. 20이 넘어가요. 거기서 7 빼봤자 이거 무조건 양수 나와요. 괜찮네? 한마디로 얘 저기 한참 위에 있다라는 거야. 한참 위에 있어요. X축 여기 있고요. 그쵸? 아, 이만큼만 감소하고 이거 증가하네. 구간에서 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이 맞고요. 정답은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되죠. 64 빼기 16 빼기 1 빼기 1. 그래서 18 빼니까 46. 그렇죠. 답이 46으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 극대극소로 가볼게요. 아우, 고생했어. 힘내. 하하하. 하하하.